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가 지난해만 2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20억 원의 흑자를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함양군은 시설을 민간 위탁하기로 했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국비 등 930여억 원을 들여 만든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입니다. 모노레일과 캠핑장, 산림욕장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로 찾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22만여 명. 개장 2년 만에 지역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지만 함양군은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쌓여가는 적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휴양밸리의 적자는 19억 6천만 원. 최근 민간 위탁 검토 용역에서 적자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함양군의 예상과 정반대의 성적표입니다. 2015년 함양군은 이 사업으로 한 해 20억 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군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함양 국민을 위한 함양군을 알리기 위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라 가지고 공익성이 많다 보니까 좀 수입이 작아요. 지난달 민간 위탁 용역 보고회에서는 적자 보전금 지급을 통한 전체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과 운영권만 위탁하고 관리권은 군이 갖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함양군은 이달 중 최종 방안을 선정해 내년부터 휴양밸리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시설 규모상 대기업이 나서지 않을 경우 전체 위탁 운영은 사실상 어렵고 시설을 따로 떼어 위탁할 경우에도 사업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적자 보전금 지급 조항을 함양군에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입니다. 결정된 아니고 이게 서류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구체적인 구상을 해야 돼요. 적자 운영 속에서도 함양군은 올해 58억 원을 들여 휴양밸리의 추가 숙박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달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국회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여야의 복잡한 정치셈법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이 발목이 잡힌 것인데 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법안 통과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차 회의를 끝으로 2주째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체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뤄질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과방위에서 벌어지는 때문입니다. 오는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기 전까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동력을 경남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의 행정과 경제, 지방정치권이 이미 나섰고 중앙정치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두관, 민홍철, 김정호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에 찬성입니다. 이들은 같은 당인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을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발전에 여야가 없이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경남의 민주당 의원들도 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과방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의 여망을 함께 전달해서 이걸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설득도 하고 또 종용도 하고 때때로는 실현한 의지도 보여줄 것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경남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창원시가 여과 설비 하자를 방치하고 있는 덕동 물재생센터 소식 이어갑니다. 하수 처리 시설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창원시는 전면 보완을 할지 문제가 된 여과 시설을 재도입할지를 두고 고민해 왔는데요. 하지만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년 전 창원시가 만든 덕동 물재생센터 여과 설비 개량 사업 추진 서류입니다. 여과 설비 하자를 둘러싼 2심 일부 승소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신속하게 새 여과 설비를 설치하려던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마산만 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 여과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공법 선정과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은 더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에 쓴 비용만 6억 원. 창원시는 여과시설 설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여과시설 개량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 용역 평가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 평가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신 올해로 30년을 맞은 창원 덕동 물재생센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재건설이나 시설 개량 타당성 평가 등에 최소 1년 이상 걸리지만 민선 8기 들어 창원시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과 시설 없이 지금 상태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노후화가 이제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을 쓸 것이냐를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장기간 하수 처리 시설 일부 미가동 속에 방류 수질 기준 초과로 매년 과태료를 내고 있는 창원시. 기나긴 소송에 이겨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지 치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은 무더위와 함께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함양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곳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7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거제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7도, 합천이 2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2도, 사천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2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진동면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을 비롯해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 등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문화예술제에는 예술작품 교류 전시회와 백일장,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또 탄소 제로를 주제로 한 체험관과 9개 시군 지역 특산물 판매 홍보관도 운영합니다. 합천군 치매안심센터가 85살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치매 전담 인력이 고령자 집을 직접 찾아 기억력과 언어 기능 등 13개 항목으로 선별 검사를 한 뒤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센터는 치매로 판정된 대상자는 치료비 지원과 상담 등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진행한 경남도민의 가족관계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인, 장모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66%로 10년 전 58%에 비해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 52%로 10년 전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음식점 24곳이 마약 단어가 포함된 메뉴 이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새 업소가 영업 신고할 때 마약 단어가 들어가면 다른 병칙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기존 업소에는 메뉴에 마약 단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내 B씨에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 시유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거짓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지 인근 동지를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몰수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2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경남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해외 체류 기간 자신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중개보조원에게 대여했으며 중개보조원은 모두 18건의 거래를 무자격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